자, 여기 이제 그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의 의미를 조금 이제 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 혹시 probe란 말 알아요? probe? probe? 아, 아, probe? 맞죠, 혹시 probe. 이게 우리말 번역이 탐침이라고 번역합니다. 탐침. 예,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탐침. 이 뭐냐? 혹시 여러분 도굴이란 말 알아요? 네, 아, 도굴? 자, 이거 제대로 된 일이에요, 범죄예요? 문제죠. 범죄죠. 뭐냐면 남의 무덤 파헤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장례 풍습상 무덤 안에다가 뭘 넣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값비싼 거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묻어놓은 그 뭐냐면 그 남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거기서 비싼 걸 꺼내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범죄죠, 범죄. 그러면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비싼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파봐야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봐야 아는데 백주 대낮에 남의 무덤가에 가서 막 삽질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지. 신고 들어온다고. 그럼 이 도굴꾼 같은 경우는 그 무덤 안에 뭐 비싼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 이름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때 쓰는 게 probe예요. 뭐지? 뭐냐? 아, 이건가? 그게요? 그 도굴꾼들은 뭘 가지고 다니냐면 스낵 집는 것처럼 그거. 이 바지 속에 남들이 어차피 이건 범죄잖아. 범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지춤에 요만한 굵기의 쇠꼬챙이 있죠. 쇠꼬챙이를 이만한 걸 바지 속에 딱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산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무덤 같은 게 있으면 사람 있는 정도를 보다가 바지춤에서 쇠꼬챙이를 쭉 꺼내요. 그럼 쇠꼬챙이가 보통 긴 쇠꼬챙이가 이렇게 손잡이가 싹 달려 있거든요. 그럼 이걸 손가락으로 딱 걸어가지고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무덤을 푹 찌르면 무덤으로 이 쇠꼬챙이를 푹 찌르면 처음에 이제 뭐가 닿겠어요? 관이 닿겠죠. 그러면 관은 나무 재질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도 찔러봐서 이게 딱 촉감이 뭐다 하면 바로 알아요. 와, 미친. 하도 찔러봐서 이 연습이 된 거야. 교육 훈련이 돼가지고 뭐 사람 안 보는 데서 꿰뚫꾸리를 꾹 찌르면 뭐 탁 걸리면 이거 관. 쑥 들어가면 뭐 시체가 있으면 뼈가 걸릴 수도 있고 느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쑥 찔러가지고 뭔가 짤랑짤랑하게 걸리지. 그럼 돈 되는 거야. 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다. 그럼 이게 교육 훈련이 되면 이게 느낌만으로 대강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이 말은 여기 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쓱 뽑아가지고 다시 파츠 탁 한 다음에 사람 갔다가 깜깜해진 밤에 가지고 인부들 불러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쇠꼬챙이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probe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걸 우리말로 탐침. 알겠죠? 네. 뭐야? 탐구, 탐험 할 때 탐. 침은 꼬챙이 침. 무슨 말 알겠죠? 네. 이제 저 단어의 뜻을 알겠죠? 네. 그런 식의 뭔가 연구하는 수단으로서 화학을 쓴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 화학적인 탐침으로서 뭘 활용하겠다?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과거 2000년 그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게임 중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 해본 사람? 해봤어요? 그럼 그 스타크래프트에 여러 가지 종족이 있는데 거기 프로토스라고 하는 종족이 있어요. 그 프로토스 종족의 맨 처음 나오는 유닛 이름이 뭐죠? 게임 탁 시작하면 프로토스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유닛. 그게 프로브예요. 그래서 프로토스로 선택을 하고 처음 게임 플레이가 딱 되면 거기 맨 처음 게임이 디폴트로 주는 유닛이 프로브인데 얘 역할이 뭐예요? 바로 탐험이죠. 탐험. 맨 처음에 맵을 돌아다니면서
맵에 뭐가 있는지 얘가 탐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이름이 프로그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런 뜻으로 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준 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자, 그러면 요 제시되는 반응식 상에 라인 노테이션을 한번 써보자. 뭘 써보자? 라인 노테이션. 자, 라인 노테이션을 쓰기 전에 셀은 보통 왼쪽이 뭐예요? 왼쪽이 에노드죠. 오른쪽이 뭐예요? 캐서우드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자, 여기 에노드 있고 여기 캐소드 있죠. 그럼 에노드 있고 캐소드 있을 때 이때 요 에노드 쪽에 전극 물질이 뭐예요? 바로 PT 플래티넘이죠. 네. 그럼 이 PT 플래티넘이 가장 왼쪽에 에노드는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 전극이고요. 이 산화 전극에 1차로 접촉하는 물질이 뭐예요? 산화 전극에 1차로 접촉하는 물질. 산화 전극에 1차로 접촉하는 물질이 뭐예요? 바로 수소기체죠. 맞습니다. 수소기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를 후 버블링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기체가 여기로 뭉게 들어와서 여기서 버블 하고 있는 거라고요. 버블 알겠죠? 방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빨대 있죠? 그거 후 해봐요. 그거 알겠어요? 후 하면 뿌그룩 하잖아요. 뿌그룩.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 모양 빨대, 유리 빨대라고. 빨대 여러분들이 날숨을 후 하면 음료수에서 뿌그룩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소기체를 빨대를 이용해서 뿌그룩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여기 백금 전극에 1차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수소기체겠죠. 맞나요? 그러면 솔리드하고 가스 상태가 어때요? 달라요. 솔리드하고 가스 상태가 다르죠? 네. 다를 때 뭐? 짝대기. 짝대기. 뭐만 알겠잖아요? 짝대기. 그러면 이때 이 H2 가스는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어요? A- 바로 누구랑 접촉하고 있냐면 어떤 수용액이랑 접촉하고 있죠. 네. 맞나요? 그 수용액에 누구하고 누구가 있어요? HA하고 A-가 섞여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 HA를 문제에서 뭐라고? 약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조금 더 읽으면 그 약산 중 하필 뭐라고 돼 있냐면 벤조익 애시드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그 전문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어떤 약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3년기 배워봐서 알겠지만 약산을 보통 어떤 꼴로 표현해요? HA 이렇게 표현하죠? 그 놈이 0.1몰 들어있고요. 거기서 H 플러스가 사내리한 A 마이너스 이런 꼴을 약산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 짝염기라고 하죠? 그 짝염기가 현재는 벤조에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를 읽으면 나와요. 벤조에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몰라도 하여튼 사내리를 한 음이온이 0.050몰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상황인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엔 누구도 있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H 플러스. 얘가 사내리 덕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이게 에노드잖아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무슨 반응이? 산화 반응이. 산화는 산화수 증가 감소? 증가. 산화수 증가. 그러면 얘가 산화하면 뭐 돼요? H2가 산화하면 뭐가 돼요? 바로 H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H2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H2의 산화수는 0가죠? H 플러스의 산화수는 뭐예요? 1가죠? 그러니까 0가가 1가가 되는 건 산화수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니까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겠죠. 즉 여기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 수소 기체가 H 플러스 가스가 되는 과정이 산화 반응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거 상태 뭐예요? 가스죠? 상태 뭐예요? 수용액이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니까 뭐? 짝대기. 짝대기. 됐죠? 예? 네. 그리고 이 수용액 중 H 플러스가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어요? 염달이랑. 욤다리. 다리다리 욤다리. 욤다리는 라인 노테이션으로 어떻게 표현? 짝대기 두 개. 짝대기 2개. 그리고 그 염다리가 물리적으로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어요? Ag 플러스랑 접촉하고 있죠. 그리고 Ag 플러스는 물리적으로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어요? AG. 은이랑 접촉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수용액이고 솔리드라 뭐가 달라요? 상태가 다르니 또 뭐? 짝대기. 알겠죠? 네. 이때 Ag 플러스 산화수 얼마예요? 1 플러스입니다. 1 플러스죠? 은판 산화수 얼마예요? 0입니다. 0가죠? 오? 그럼 이건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입니다. 환원이네요.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환원. 캐소드라고 하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제시된 반응이 뭐가 된다? 보시다시피 라인 노테이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얘 어떻게? 전체 반응의 전위를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산화, 어디서 환원이에요? 이게 산화고 이게 환원이죠? 그러면 뺄 때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환원에서 산화를 빼야 되죠? 자, 그러면 환원식이 뭐냐? 요거죠? 이대 표준 전위가 얼마냐면 0.7993V래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산화 전극에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반응이 진행이 됩니까? 수소 기체와 H 플러스 사이에 반응이 진행이 되죠? 네. 그럼 수소 기체와 H 플러스 사이에 가장 유명한 표준 환원 전위 반응이 뭡니까? 바로 H 플러스가 전자랑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이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반응의 표준 환원전이 얼마? 이거 표준 환원전이 얼마? 아, 그 값이 있었는데. 이거 표준 환원전이 얼마? H 플러스가 전자랑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되는 반응의 표준 환원전이 얼마? 이거 까먹으면 나가립니다. 뭐라고요? 0이요. 준석 기억 안 납니까? 이게 바로 표준 전위의 기준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H 플러스하고 수소 기체가 표준 조건에 있을 때 그때 표준 환원 전위를 0.000V로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에서 문제에서 준다, 제시한다, 제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줍니다. 왜? 학생으로 하여금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전체 반응은 어떻게? 어디서 어디를 빼라? 어디서 어디를 빼라? 큰 데서 작은 거를 빼라. 알겠죠? 큰 게 뭐가 되고요?
캐소드가 되고요. 작은 게 뭐가 되고요? 에노드가 되고요.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를 훌렁 빼줘라.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맞나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전체 표준 전위는 얼마겠습니까? 전체 표준 전위는 0.7. 여기서 이걸 빼니까 0.799 똑같이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전체 반응의 전위 표현에서 네른스트 방정식을 작성해 보도록 해요. 그럼 네른스트 방정식은 E 노트 0.05916 U 로그 Q잖아? 그지? 그럼 이때 이 반응에 대한 전체 전위가 있겠지. 네. 그럼 이 반응에 대한 표준 전위는 얼마야? 0.7. 0.799지 빼기 0.05916 나누기 U 얼마야? 1.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인데 앞에다 1 붙어 있지? 그럼 여기다가 1 로그 Q가 뭐예요? 반응지수죠. 반응지수는 뭐 분의 뭐? 반응물 분의 생성물. 알겠죠? 그러면 반응물 분의 생성물 표현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반응물은 누구뿐이에요? 반응물은 Ag 플러스 뿐이죠. 네. 정말요? 네. 반응물은 Ag 플러스와 누구가 있죠? 수소 기체가 있죠? 네. 자, 수소 기체 역시 반응지수에 표현돼야 안 돼요. 기체 역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때 수소 기체니까 부분합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부분합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앞에 화학양론 계수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걸 루트.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체의 경우 부분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생성물은 누구하고 누구인겨? Ag 솔리드하고 H 플러스죠? 네. 맞나요? 그러면 Ag 솔리드는 반응 지수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1. 1이죠. 고체는 활동도 1이니까요. 그럼 누구? H 플러스만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 전체 전위가 그래서 얼마래요? 전체 전위가 얼마래요? 여기 나와 있죠? 네. 1.030입니다. 그 다음 Ag 플러스 농도 얼마예요? 1몰입니다. H 플러스 농도가 1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란 얘기죠. 그 다음 수소기체 부분합은 얼마예요? 수소기체 부분합은 또 1기압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또 뭐 넣으란 얘기예요? 1 넣으란 얘기죠. 표현이 복잡했지만 분수 표현의 1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뾰병 사라진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표기가 될 거냐면 1.030 빼기 0.7993 보이시죠? 네. 나누기 0.05916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값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 3.899 정도가 된답니다.
보이시죠? 네.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뭐예요? pH. pH죠. 와.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요 에노드에서 pH가 얼마냐? 3.899 정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전기화학 정보만 우선적으로 네른스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종적으로 pH도 구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줄게요. 괄호 4인가? 4 맞아요? 네. 4가 맞나? 괄호 4? 3까지 있었어요? 몇 번가 있었어? 바로 3. 23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3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랬더니 지금의 에노드는 사실 무슨 용액이죠? 강산. 지금의 에노드는 지금 무슨 용액이죠? 산. 지금 에노드는 무슨 용액이죠? 수용액이에요? 완충 용액이죠. 왜 완충 용액이에요? 왜 완충 용액이에요? 바로 pH가 거의 짝산과 그 짝염기가 공존하니까요. 여기서 짝염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A-를 한다면 짝산은 누구겠어요? HA겠죠? 네. 짝산하고 짝염기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완충. 완충용액이라고 하죠. 완충용액의 pH 계산은 어떻게 하죠? 무슨 수식을 씁니까? 예전에나 배웠을 겁니다.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쓰죠. HH. 자, 핸더슨 하셀바우식 외워볼까요? pH는 pH는 pKa. pKa 더하기 로그 로그 뭐분의 뭐? HA의 농도는 짝. A 마이너스 산분의 짝 염기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짝산 농도 지금 얼마입니까? 짝산 농도 공존하고 있는 짝산 농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바로 0.19. 0.1이죠? 네. 공존하고 있는 짝염기 농도 얼마입니까? 0.05. 0.050이죠? 됐죠? 그리고 구해놓은 pH 얼마입니까? 3.8 pH가 3.89죠? 됐죠? 네. 그러면 0.050을 0.1로 나누면 2분의 1이잖아요. 네. 2분의 1이니까 결국 이 경우 pKa는 3.899 더하기 로그 2가 되겠죠. 알겠죠? 네. 자, 계산은 뭐 나와요? 빨리 계산해. 빨리. 핸드폰 다 되잖아. 얼마예요? 4.1 4.020 4.020이요? 4.020 정도 된답니다. 알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구한다. 됐습니까? 뭔지 알겠죠? 오케이. 됐다.